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까요? 혹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반짝이는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는 나이를 먹으면 매력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호감을 얻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까지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80세의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셨는데 손주에게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유튜브를 통해 사용법을 익히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일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나?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이처럼 배움에 대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72세의 대학원에 진학한 김영옥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지만 항상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역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영옥 할머니는 가장 열정적인 토론자이자 가장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젊은 학생들이 감탄할 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8세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조차 어려워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유창한 회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움의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다른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75세의 박씨 할아버지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았고 친구들에게도 요가의 장점을 전파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울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는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빛은 항상 반짝이고 대화는 언제나 신선합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기쁨을 찾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연한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익숙한 방식이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은사님 중 한 분은 70대 후반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셨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셨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 학생이 교수님의 오래된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라면 불쾌해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내 의견은 매우 흥미롭구나. 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해줘서 고맙다.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매 학기마다 새로운 연구 논문을 읽으며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기셨고, 심지어 75세에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열린 사고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강조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83세의 한 은퇴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금융업에 몸담았지만 퇴직 후에도 변화하는 경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전적이고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내 사고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80세의 박할머니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채식주의자가 되면서 그녀는 기존의 조리법을 바꾸어 새로운 채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없는 요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녀와 함께 연구하고 요리책을 읽으면서 점차 새로운 맛과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녀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채식 요리를 만들어주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사고방식 차이를 극복한 한 82세의 김할아버지는 손자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손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이유로 직접 게임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작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손자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는 내가 손자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두려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연한 사고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겸손함,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미덕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배움을 즐기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관점을 존중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 젊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매력적인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62세의 암투병 중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창문으로 들어온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간호사 김 씨의 친절한 미소에 감사합니다. 멀리서 전화해준 딸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병실은 항상 방문객들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78세의 윤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웃들은 그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편 70대 후반의 정씨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한동안 우울감에 빠졌지만 삶에 대한 감사를 되찾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힘든 시간을 극복하며 주변에도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행복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누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남을 배려하는 품격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납니다.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타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은퇴한 CEO 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었지만 청소부부터 인턴까지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신입사원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했지만 김 회장은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큰 실수를 했네. 실패는 성장의 기회야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신입사원은 더욱 성장하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이러한 배려심은 후배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인품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의 박씨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국밥을 대접합니다. 그녀는 내가 젊었을 때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라고 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음식을 나눕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동네는 더욱 화목해졌고 그녀의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82세의 이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돌며 혼자 운동하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걸고 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천천히 함께 걸어주며 대화를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그의 배려 깊은 행동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그를 따뜻한 친구로 여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려는 타인의 필요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위나 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미덕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는 삶의 태도가 됩니다. 마지막 특징은 자신만의 열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를 갖는 것 이상입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75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다시 붓을 잡았고 매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와도 소통하며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중반의 정씨 할머니는 플라멩코 댄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까지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었지만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플라멩코 강습을 듣게 되었고 그 후로 열정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동호회 발표회에서 무대에 서며 춤을 출 때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며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정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0세의 박씨 할아버지는 60대 후반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네 공원을 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점 훈련을 하면서 70대 후반에 풀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라톤 동호회에서 젊은 주자들에게 경험을 나누며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건 열정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78세의 이씨 할머니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요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촬영과 편집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요리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열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나이를 먹어도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외모의 젊음을 잃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젊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언제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려면 배움을 멈추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만의 열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5가지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삶을 결정하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을 따뜻하게 배려하며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매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